안녕하세요. 프리뷰엔 팀장입니다. 11월 19일 국내 경기 남자농구 3경기, 여자농구 1경기, 그 다음에 배구 2경기 이렇게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현대모비스 직전 경기 프림이 혼자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분전해주는 모습이었죠. 골밑 수비를 오세근과 같이 도맡아 하고 또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인삼공사 오세근을 파울 트러블까지 만들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주요 득점 루트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프림이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아바리엔토스까지 직전 경기에 가세를 했는데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경기를 해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매우 인상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KT가 거의 이기는 경기였지만 역시 수비로 풀어가면서 일단 현재 삼성의 그 장점은 이원석과 테리의 그 더블 포스트가 상당히 견고하다는 거죠. 견고하다는 건데 오늘 경기에 승부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프림과 함지훈 그리고 테리와 이원석의 어떤 포스트에서 그 페인트 존에서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팀 모두 그 가드진 백코트에서의 외곽이 그렇게 썩 좋은 팀이 아닙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도 외곽에서의 득점이 30% 정도, 그리고 평균 6개 정도 성공을 시키고요. 5경기로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32%, 6.6개. 거의 외곽에서의 어떠한 외곽에서의 득점에서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평균 7개거든요. 그리고 골 밑에서의 어떤 득점은 모비스가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점도 조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좋은 포스트 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조금 리그 평균 수준보다 못 미칩니다. 하지만 수비만큼은 확실합니다. 결국 이 포스트에서 이 페인트 존에서의 싸움이 오늘 경기에서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함지훈이나 그리고 프림이 몸싸움을 상당히 즐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지컬적인 면에서도 테리나 이원석보다는 함지훈이나 프림이 앞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스탯이 있는데 자유투 스탯이에요. 평균 11개의 자유투를 얻는데 리그 평균 15개를 얻습니다. 삼성이 12개를 얻는 것에 반해서 15개의 자유투를 얻고 시도는 21개입니다. 평균. 삼성은 16개고요. 얼만큼 물론 외곽에서의 어떤 파울도 있겠지만 일단 페인트전 골밑 안에서의 공격적인 성향을 얼만큼 많이 보여주느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스탯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리고 삼성이 물론 수비는 좋지만 공격력이 항상 문제시 되어 왔고,
오늘 경기에서 삼성의 공격력이 역시 지지부진하다면 오늘 경기는 모비스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라운드에서도 직접 맞대결 경기를 보면은 1라운드에서도 모비스는 삼성에게 64점밖에 실점을 안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밑에서 철저하게 삼성의 골밑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점 슛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예, 물론 뭐 삼성의 3점도 좋진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이러한 양상으로 경기는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모비스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스는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녹스 대신 심스가 예전에 전자랜드에서 뛰었던 심스가 모비스의 대체 용봉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뛸 확률이 60%, 지금 서류적인 문제만 남았대는데 그다음에 못 뛸 확률이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심스 없이도 모비스가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와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일단 가스공사의 최근 연패는 둘째치고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수비가 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등 공신은 이대성이에요. 이대성. 이대성의 플레이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조직적인 팀 플레이를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대성을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물론 그런 인터뷰를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대성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6, 7년 전인가, 그 NBA에서 한창 그때 이제 제레미 린이 NBA에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대성이가 제레미 린을 뛰어넘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하여튼 뭐 특정 선수를 제가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너무 좀 기대 이하에 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스공사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고 수비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직전 경기에서도 캐롯과 경기했었는데 뭐 정여군을 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백코트의 수비도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이대성은 수비 자체가 되지 않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나마 가스공사가 각성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SK는 안영준과 최준영이 빠진 상황에서 포워드 라인 자체가 가스공사랑 비교했을 때 가스공사가 훨씬 우위입니다. 물론 포워드 라인이 빠졌다라는 거는 뭐 나머지 선수들을 가드를 채우기 때문에 빠른 트랜지션으로 인해서 SK 장점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농구는 키로 하는 거잖아요. 농구는 키로 하는 건데 그러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할로웨이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은도에 같은 경우는 전혀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공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비가 먼저 돼야 돼요. 수비가 먼저 돼야 돼요. 최근 5경기 가스공사가 83.8점 실점하고 있는데 리그 평균보다 거의 10점 많은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공격이 딱히 잘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38점, 뭐 39점, 30점, 29점 거의 비슷하죠. 이 백코트에서 프론트 코트에서는요.
이게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스탯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SK에는 원희가 있지만 그래도 어떠한 정효공과 이대현, 뭐 할로웨이가 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탯이 최소한 페인트 존에서의 스탯은 SK보다 앞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 3점 슛 적중률도 26%입니다. 뭐 전혀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오히려 리바운드도 SK가 가스공사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스탯 뭐 하나 앞서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미디어에서 가스공사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멤버로 그거밖에 못하냐. 예. 그리고 지금 감독 경질설까지도 솔솔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늘 가스공사가 많이 각성된 모습으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된다면 저는 승리는 SK가 하되 핸디는 가스공사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핸디는 가스공사가 가져가지 않겠냐. 물론 이 정효군과 이대원 같은 포워드 라인만 잘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도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가스공사 수비력으로는 SK의 어떤 빠른 트랜지션이나 골 밑에서의 원의를 봉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마땅한 카드가 없다. 그래서 저는 SK의 승리,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핸디캡 승리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캐롯과 KT의 경기입니다. 뭐 캐롯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잘합니다. 예, 잘합니다. 김승기 감독이 상당히 팀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캐롯의 단점은 이렇게 좀 한 4번 포지션이 없다라는 거죠. 예, 다 웬만하면 3가드로 돌리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리바운드에서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최근 5경기 보면은 물론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예, 페인트 존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거의 리그 평균 수준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캐롯이 외곽이 잘 터지는데, 외곽이 잘 터지는 이유는 이렇게 끊임없이 페인트 존을 공략해 주기 때문에 외곽에서 스페이스가 나고, 그래서 외곽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건 단순히 뭐 로슨 혼자가 잘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 하느라고 박스아웃도 해주고, 또 좀 수비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팀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KT는 양홍석과 하윤기, 뭐 좋은 포워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KT 보면은 득점도 뭐 리그 평균이랑 비슷하고, 실점도 뭐 비슷하고, 그죠? 그렇다고 뭐 3점 슛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페인트전 득점도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KT는 현재 무색무취입니다. 예. 그냥 KT만의 컬러가 없어요. 예. 올 시즌 컵대회 우승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KT지만, 일단 지금 보십시오. 최근 성적을 보십시오. 게다가 KT의 지금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은 KT는 좀 슈터가 없습니다. 슈터가. 예. 그나마 이 수치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버롤을 보면은 32%네요. 예, 8개. 32%의 평균 8개 정도였었는데, 최근 5경기는 33.8%, 조금 올라오네요. 9개, 하나 정도 더 늘었네요. 예.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예, 전반적으로 3점 슛이. 근데 여전히 얘네들은 외곽이 좋지 않다. 예, 외곽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어떠한 수비가 좋지도 않고, 뭐 공격이 그렇다고 좋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팀의 확실한 컬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뭐 양홍석한테 의존하는, 양홍석한테 의존하는 그러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핵심은 KT의 백코트 자원들이 캐롯의 슈터들을 얼만큼 봉쇄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지금 뭐 캐롯의 슈터가 전성현 한 명이면은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전성현뿐만 아니라 여기 최근 5경기입니다. 전성현 51%네요. 예. 뭐 로슨도 던지고, 뭐 이정현 평균 5개나 던집니다. 그 다음에 최현민 최현민 72%예요. 3.6개 던지는데. 예. 뭐 조한진도 던지고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외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백코트가 수비에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캐롯이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내일 백투백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초반 조금이라도 캐롯 쪽으로 경기가 좀 쏠린다 싶으면은 저는 KT가 이 경기를 버릴 것으로 예상하고 일찌감치 내일 경기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롯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WKBL 보겠습니다. 하나원큐와 BNK 성. 전 이거 승리, BNK의 100% 승리 봅니다. BNK의 100% 승리 보고, 일단 뭐 오늘도 신지현이 안 나옵니다. 신지현이 나와도 좀 BNK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건은 핸디인데 6.5인가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5인가 7.5인가. 이건 지금 어저께 지금 배트맨 기준점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해외 배당 보고 일단 넣은 건데, 의외로 기준점이 낮아요. 저는 이 경기 최소한 15점에서 한 18점 정도 차이로 BNK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하나 원큐 같은 경우는 신지원 빼고는 마땅한 스코어러가 없고, 그 다음에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혜나를 너무 많이 이렇게 중용을 한다라는 점. 김혜나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가드다. 하지만 그게 좀 지나쳐요, 김혜나는. 그리고 볼을 너무 오래 끌고 오래 가지고 있어요. 볼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볼이 안 돌아요, 한화 원큐에. 그러다가 결국 김혜나 혼자 합니다. 자기가 뭐 컬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원큐가 내일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인영도 김한별과 진한이 있는 프론트코트에서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BNK 같은 경우는 뭐 김한별이 요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소희가 뭐 내외곽에서 아주 그냥 뭐 알토란 같은 역할, 뭐 진짜로 떨어지면 돌파하고, 떨어지면 쏘고 붙으면 돌파하고, 이소희가 정말 농구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고, 전반적으로 BNK가 최소한 3라운드까지는 웬만해선 잘 안 질 것 같아요. 삼성이랑 다음 경기 하나? BNK가? 신한이랑 하는구나. 하여튼 뭐 웬만해서는 질 것 같지 않다. 웬만해서는 질 것 같지 않다. 뭐 내 외곽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최근 3점 슛 보면은 뭐 33%, 뭐 16% 거의 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뭐 턴오버가 뭐 하나 원큐는 너무 많고, 속공 개수도 적고, 뭐 전반적으로 뭐 하나 스탯이 딸리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수비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난 시즌에 박정은 감독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올 시즌 상당히 팀을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BNK가 저는 핸디 무난하게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 좀 어렵네요. 일단은 전 언더를 예상을 하는데 언오버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전 핸디캡은 무조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배워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경기인데, 예, 일단 현대캐피탈 직전 경기에서 뭐 대한항공의 링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됐어요. 현대캐피탈의 장점은 리시브입니다. 예, 이 팀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예, 리시브 하나예요. 리시브 하나. 예,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좀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캐피탈은 리시브가 안 되면 공격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뭐 블로킹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브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해요. 하지만 리시브는 리그에서 1등입니다. 리시브가 된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허수봉이나 오레올이 양질의 공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직전 경기에서 전혀 그러한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대한항공의 서브가 강했기도 했고, 리시브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셧아웃 당했던 경기였고, 한국전력은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우리카드가 레오가 안 나왔죠. 예, 안드리치가 안 나오면서 타이스가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뭐 서재덕의 리시브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날은 임성진이 폼이 안 좋아가지고 박철우가 나왔는데 박철우도 상당히 잘 해주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이거 박빙 경기입니다. 누가 이겨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경기. 하지만 일단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일단 홈 버프를 조금 받는 경향이 커요. 예. 지난 시즌부터 홈 버프를 좀 받는 경향이 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전력보다는 현대캐피탈의 리시브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타이스가 직전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하였으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휴식일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현대캐피탈이 신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다득점 보면서, 예, 현대캐피탈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입니다. 이거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 이 경기 페퍼 승리 봅니다. 예, 페퍼 승리 봅니다. 자, 스탯을 상당히 꼼꼼히 비교를 해봤어요. 페퍼와 GS 칼텍스의 스탯을 꼼꼼히 비교를 해보았는데, 딱히 페퍼가 GS 칼텍스한테 딸리는 지표가 없어요. 페퍼의 리시브가 한 4% 정도 효율이 GS 칼텍스보다 떨어진다라는 점 말고는 딱히 스탯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페퍼가 지금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이유가 리시브 때문이지만, 그리고 GS 칼텍스보다 4% 정도 떨어지는 효율의 어떤 리시브 효율을 보이고는 있지만, GS 칼텍스의 서브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서브라면 오늘 경기 페퍼저축은행이 리시브에서만큼은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시브가 된다면 일단 저는 니아리드의 최근 폼이 모마보다는 좋아 보이고요. 니아리드의 기량이 저는 모마보다는 최근 좀 더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칼텍스는요, 현재 강소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리시브도 안 되고요. 공격도 안 되고요. 강소희가 코트에 들어가는 순간 코트에서의 어떠한 에너지가 상당히 다운이 되는과 동시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뭐 좀 올라가려고 싶으면은 강소희가 스파이크 때리면 블로킹 블락아웃 블럭 샷아웃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좀 올라가려고 싶으면은 리시브 못 해가지고 상대한테 서브 에이스 주고 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강소희 같은 경우. 그래서 강소희가 없다면 있는 게 해입니다. 지금 GS 칼텍스에. 예. 강소희가 없다면 페퍼저축은행도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두 팀 모두 지금 분위기가 엄청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팀 모두 엄청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었을 때
에이스가 해줘야 되잖아요. 에이스가. 예, 에이스가 해줘야 되는데 니아리드 vs 모마. 전 니아리드가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GS 칼텍스의 세타 안해지는 지금 정상 컨디션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지금 뭐 백업인 김지원 세타가 나오는데 호흡이 썩 잘 맞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차라리 지난 시즌 도로공사에 저기 도로공사인가? 도로공사 맞나? 아 도로공사 맞죠? 예. 도로공사에서 뛰었던 이고은이 지금 페퍼에 있죠. 예, 이고은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순위 오버. 예, 오버. 누가 이기든 3대0 셧아웃은 없다. 예, 3대0 셧아웃은 없다. 이거 3대0 셧아웃 당하면 뭐 어느 팀이든 간에 초상집이죠. 예. 페퍼도 알 거 아니에요. GS 칼텍스 야 최근 경기력이면 해볼만 해. 근데 3대0한테 졌다? 와 그럼 진짜 페퍼 GX는 뭐 더 할 나위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건 일단은 오버. 그 다음에 두 번째 페퍼 프렌. 세 번째 페퍼승. 그렇게 봅니다. GS 칼텍스가 오늘 경기도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페퍼의 승리, 페퍼의 플러스 핸디캡 오버까지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국내 경기 다 마쳤습니다. 국내 경기 다 마쳤고요. 네이버에서 프리뷰앤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프리뷰앤 검색하시고 이렇게 찾아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쓴 프리뷰 모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리뷰 보실 수 있을 거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VIP, 골드, 실버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앤 N팀장이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